사업비가 5조 원에 달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그 규모만큼이나 제주에선 최대 현안이 되고 있죠. 지난 7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KBS 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선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찬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마지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찬반 양측의 입장차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KBS 제주방송총국은 개국 70주년을 맞아 제2공항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찬반 양측으로 대변되는 사업 추진 주체 국토부와 또 반대 단체의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5분 시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공항은 포화되어 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항 인프라 확충이 90년대부터 제주 도민분들의 염원이었고 최근에도 80%의 도민분들께서는 공항을 확충하는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현재 공항 확장은 악기상과 포화 그리고 공항 시설 구조상 앞으로의 미래 50년, 100년을 감당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공항인가 두 개의 공항인가는 현재 제주가 더 많은 개발의 길로 계속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 개발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부여하면서 정의로운 발전의 길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항보다도 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민주주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건 공항이 아니라 이런 민주주의 시간을 존중하는 정치적 의지입니다. 제주공항 시설 확충 계획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0년대까지 정부는 제주도민의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제주 붐이 불자 2015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는 찬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 전이죠.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을 연구한 사전 타당성 용역진이 제주의 공항 시설 확충 방안으로 이 성산에 제2공항을 짓는 것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성산 입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분석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은 사실상 공항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입지 선정에 대한 쟁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안전과 환경을 생각했으면 있을 수 없는 후보지 선정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전에도 중요하고 환경에도 중요한 철새 도래지 문제라든가 동굴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아예 평가 항목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서 적정하게 진행되었고 다만 중간 검토 과정을 좀 생략하고 오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이렇게 오해를 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는 큰 하천이 없는 대신 동굴과 숨골이 많은 용암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약 150만 평, 5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항이 생기는 건데요. 제2공항 예정지에서 불과 250m 떨어진 지점. 우거진 수풀 아래 돌무덤이 보입니다. 돌무덤을 비집고 들어가니 어른이 거뜬히 설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마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물을 받아 먹었다고 전해지는 모남굴입니다. 모남굴은 입구만 3곳에 2층 구조를 가진 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굴의 길이는 200m가 넘습니다. 이전까지 학계에서 연구한 적이 없고 당연히 사전 타당성 용역에선 언급조차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야 입지 주변 동굴과 지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동굴은 천연기념물 수산굴을 비롯해 10곳.
주민들의 직접 발굴로 존재가 확인된 모남굴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공쟁이굴과 모남굴이 남동쪽으로 뻗어가는 모양새고 서쪽으로 천연기념물 수산굴이 있어 모남굴이 수산굴 또는 공쟁이굴의 가지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남굴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볼까요? 국토부는 모남굴의 연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남동쪽 방향 도로를 따라 전류를 흘러 지하를 조사하는 전기 비저항 탐사와 전자기파 방식인 GPR 탐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두 곳의 조사 대상 지역에서 동굴로 의심되는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겁니다. 국토부는 2차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2차 조사 위치는 1차 조사 지점에서 300m가량 동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공항 예정지 방향으로 동굴의 연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1차 조사 지역과는 지리적으로 동떨어졌습니다. 이상 신호가 나타난 1차 조사 지점에서 시추 조사를 비롯한 실제 지하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의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동굴이 이상 신호가 감지된 주변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하에 공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격자상으로 촘촘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물리 탐사에 대한 조사 결과의 신빙성도 문제가 있고 제2공항이 들어서면 활주로 인근이 될 수산 1, 2의 한 밭입니다. 지름 5m가량의 커다란 구멍이 보이죠. 사다리를 설치해야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깊습니다.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니 밖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동굴이라고 합니다. 4.3 난안에 그뒤 사람을 심어단 그래 들이쳐보난 죽으난 그거 찾아내 했죠. 그뒤 사람 무시가 이용 안 해서 그냥 괜가만 했죠. 이건 칠랑괴죠. 이 칠랑괴는 제2공항 예정지에서 불과 250m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며 동굴 지질 조사를 벌인 국토부는 이 동굴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여기가 기록되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부가 대부분 문헌에 기록된 그런 동굴만 이제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동굴 지질 조사는 매우 부실하다. 이것을 이 칠랑괴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고요. 그런데도 국토부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이 공항 예정지 주변 동굴 10곳을 조사했다며 공항 건설 사업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항이 건설되면 활주로 부지에 포함되는 곳입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멍이 나옵니다. 구멍의 깊이는 약 70cm. 마치 동굴의 입구처럼 어둡고 습한 기운이 전해져 옵니다. 입구 주변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측정된 온도는 섭씨 15도 안팎.
주변 지역의 온도는 31도. 온도 차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동굴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한 13도에서 좀 높은 곳은 17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그 지하라는 데는 공기가 일정하게 그 정도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숨골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게 나옵니다. 용암이 흐르면서 생긴 제주의 독특한 지형. 숨골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 제주도는 이 숨골을 지하수 보전 1등급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숨골을 통해서 빗물이 다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 지역은 이 하천이 없기 때문에 숨골이 없으면은 그 빗물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숨골을 막아버리게 된다면 이 지역이 큰 물난리가 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주민과 시민단체가 찾은 숨골은 150개를 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확인했다는 숨골은 이 공항 예정지 전체 부지에서 단 8개. 이마저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 8곳의 사진을 보면 어디에도 그 조사업체가 얘기했던 그 구멍, 송아지가 빠질 만한 구멍은 보이지 않습니다. 좌표를 찾아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유사한 장소는 찾을 수 있었을 때 그렇게 큰 구멍, 이런 것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 조사 결과를 외면하던 국토부는 환경부에서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자 뒤늦게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동굴 가능성이 있는 숨골만 조사했을 때 8개였고요. 대신 그때 같이 조사한 게 한 148개수 되는데 투뮬러스 같은 건 따로 투뮬러스라고 저희가 표시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어떤 측량 기법이나 최첨단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밀 지형도하고 대비해서 동굴이나 숨골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초 조사 등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2015년) 당시 사전 타당성 용역지는 최종 후보지인 성산 지역에 대해 집안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조사로 책정됐던 비용도 국토부에 반납했는데요. 근래 들어 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집안 조사를 하지 않은 건 제주 제2공항이 유일합니다. 집안 조사를 하지 않은 용역진의 변명은 후보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항이 건설되면 무게가 수십 톤에서 수백 톤에 달하는 항공기의 착륙 하중을 견뎌야 하는 만큼 집안 조사는 중요합니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항공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밀한 집안, 지질 조사가 시급한데요. 이런데도 국토부는 정부의 과업 지시를 어긴 용역진에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용역진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라든가 숨골이라든가 그 동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 평가 항목에 들어있질 않았습니다. 항공 안전에도 중요하고 제주도의 환경 중요한 자원이기도 한데 그런 것 자체를 입지 선정할 때 아예 평가 기준에 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생태 자연도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또 철새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는 부분이 있고 숨골이나 동굴 같은 경우도 지하수 자원 여기 등급에 보면은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만 제주에는 그런 게 지정되어 있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후보지에 대한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 집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산읍 일대에서 부쩍 늘어난 부동산 중개업소. 이 공항 발표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는데요.
2공항 건설로 인한 호재를 노린 것이겠죠.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뜻밖의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높게 나와서 안 팔렸던 그런 부분이 갑자기 그게 그때 팔렸다는 거예요. 그게 한 7, 8월 그쯤 됐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금매식으로 일시불로 처리하게 현금으로 해서 대출도 안 받고. 안 그래도 제주의 땅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인데 비싸서 안 팔리던 땅들이 갑자기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면 공항이 딱 발표나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있어서 이 사전에 그런 정보를 얻은 분들이 와서 매입을 한 거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후에 알고 보니까. 주민들의 얘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소문 들어보면은 성산 읍내에 룸사롱 마담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매일 밤에 그 부동산 관련한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이 땅을 무조건 사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활동 보고하고 룸사롱을 근거지로 해서 그래서 이제 보고받고 하고 무차별적으로 사들인 걸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그 후에 우리 마을 땅 같은 좀 거래가 안 되던 대규모 땅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요. KBS는 소문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홍익대 김성훈 교수팀과 함께 2012년부터 제주도 전체 토지거래 건수를 지역별, 월별로 분석한 건데요. 분석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조사 대상 자료는 무려 17만 건에 달했는데요. 척 봐도 눈에 띄는 건 성산읍 지역입니다. 2015년 하반기, 이때 토지 거래는 말 그대로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대략 2015년 7월, 8월 정도 경부터 2015년도 11월 달까지 갑자기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급상승을 해 나가다가 2015년도 11월 달 이후에 12월 달에 접어들면서 이제 추락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 좀 저조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좀 인상 깊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는 인위적인 요인이 없으면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일반적이진 않아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이고요. 그게 뭔가 특별한 인위적인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외생적인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좀 관측되기가 어려운 그런 추세였습니다. 제주의 공항시설 확충 대안으로 성산 제2공항이 발표된 건 2015년 11월입니다. 풍향풍속 그리고 안개 측면의 기상 조건에서도 그 신산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전부터 성산 지역만 토지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드러난 겁니다. 우연일까요? 원래 우리가 도민들이 유력하게 제2공항 후보지로 생각했던 신도리, 대장읍 신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쪽에 이제 거래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거래량은 크게 보이지 않고 많지 않고 어디가 많아졌느냐 하면 성산, 구자, 표선 쪽이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201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다음 그 이후 계속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전에 유출되지 않고는 어렵다. 이런 현상에 이런 패턴을 보이기가 어렵다. 2015년 성산읍 지역에서 토지를 사들인 매수자의 거주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전체 거래 건수 6,700여 건의 3분의 2에 달하는 64%가 다른 지역 거주자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건수는 크게 줄었는데요. 토지 매수자 가운데 다른 지역 거주자 비율도 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른바 외지 자본이 2015년에 대거 몰렸다는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사전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하는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2년) 용역에서 유력한 제2공항 후보지로 꼽혔던 대정읍 신돌입니다. 3년 후 사전 타당성 용역에선 신돌이 후보지가 1, 2로 분리됐고 1 후보지는 소음 문제로 1단계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시 소음 평가 기준은 피해 가옥수가 아닌 건축물 면적. 세 번째 질문자이신 우리 세계 공항 개발 역사상 소음 피해를 가구 수가 아닌 건축물 면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한 건 이 2015년 제주공항 이 사전 타당성 용역이 유일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신도 2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가구 수로 처음부터 평가를 해버렸으면 가구 수가 적은 데서 가구 수가 많은 데로 옮기면 누가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면적으로 속임수 썼던 겁니다. 1단계에서. 2012년 제주 용역 때는 1, 2단계 평가 때는 소음 항목 자체가 없었고 3단계에서만 소음 가구수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1단계 때부터 소음 면적을 넣었고 2단계부터는 소음 가구수를 넣었습니다. 3단계도 당연히 넣었고요. 저희가 훨씬 더 1단계부터 더 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 개괄적이고 포괄적이고 1년 안에 모든 과정을 끝내야 되는 이 점이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의문은 또 있습니다. 신도 2 후보지는 2단계 평가에서부터 위치가 옮겨졌습니다. 위치 변경으로 오름인 농남봉이 후보지 안에 들어왔고 무릉과 영락, 일과리 등 주변 마을이 대거 소음 피해 지역에 편입됐습니다. 결국 최종 평가에서 탈락했죠. 신도 2는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분명히 점수가 종합 점수에서 최고 점수를 받을 게 분명합니다. 그거는 예. 국토부도 거부하지 못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1등을 위한 시험을 뽑는데 3, 4등 하는 놈을 뽑기 위해서 공부 제일 잘하는 놈은 빠지라 그러고 1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중간에 시험 문제지까지 바꿔치기 해서 후보지를 바꿔버린 겁니다. 절대 보존 지구이자 또 레이저 기지 같은 게 있던 오슬봉과 가시오름 이 부분이 저축이 되어서 저희가 약간 방향을 튼 것입니다. 농남봉은 원래부터 활주로 전이 표면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쪽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일단 다 제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남봉을 아예 활주로 부지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산봉 부지 절치량이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불가피하게 소음 피해 가구수가 좀 증가된 건 있지만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소 소음 피해 가구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오류는 있었지만 최종 순위 변동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반대 측의 논리대로 후보지 평가를 조작한 것일까요? 아니면 국토부의 해명대로 활주로 최적화를 한 걸까요? ADPI 보고서의 결론대로라면 이 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어 그동안 은폐한 것 아니냐? 인류의 조류 충돌 위험을 주로 보통 또는 낮음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토부의 조류 관련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ADPI 연구 보고서입니다. KBS 취재로 처음 드러난 ADPI 보고서는 국토부의 은폐 또 폐기 논란과 더불어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방안에 대한 이 찬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최대 쟁점이기도 합니다. 먼저 국토부와 반대단체 양측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제주공항 확장 어렵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ADPI가 안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19개의 공고안을 아이디어로서 제시를 했었고 저희는 19개 중에 15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대책과 사타 보고에서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ADPI 사전 동의를 얻어서 제가 공개했고 이제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조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해서 전 세계적으로 첨단 관제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전도도 높이면서
용량도 늘리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ADPI는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현재 공항의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고 첨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4,500만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권고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덮어버리고 이 공항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현 제주공항 확장 방안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국토부가 제주도 의회에 제주공항 확장 방안에 대한 검증을 제안한 건데요. 기존 공항 확충으로 된다면 정부가 그럼 이 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공항 건설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기존 공항 확충이 불가능하다. 세 가지 측면에서 안전이나 환경이나 장내 그 항공 수요 충족 부분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공항 건설로 가야 됩니다. 검증 방식은 끝장 토론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토론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을까요? 검증을 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회의 자료입니다. 용역진이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 직접 만든 겁니다. 자료를 보면 제주공항 인프라 단기 확충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단기 2단계 부분입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항공기 운항 횟수를 연간 23만 6천 회, 시간당 최대 50회로 잡고 있습니다. 제2공항을 짓는 장기 계획은 2045년을 목표로 연간 여객 4,562만 명, 항공기 운항은 연간 29만 9천 회, 시간당 68회를 설정했죠. 제2공항을 짓는 장기 계획과 운항 횟수는 6만 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ADPI가 제안한 보조 활주로 활용 방식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세계적 전문기관이 제안하고 용역진도 공식적으로 검토한 단기 2단계 대책을 최종 보고서에선 완전히 뺐습니다. 대신 연간 3천만 명을 처리할 수 있고 제주 공항보다 50만 평, 165만 제곱미터나 큰 제2공항을 최적의 대안이라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제2공항을 짓는다면 두 개 공항의 항공기 운항 횟수는 시간당 최대 80회에 달하게 됩니다. 목표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인데요. 공군기지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 현 공항이 이제 3,200만으로 이미 확장돼 있는 상태에서 더 큰 공항을 지으면 4,500만이 아니라 지금 6천만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주를 위한 공항이 아니라 국토부와 토건업자들을 위한 공항입니다. 공군기지로 쓰일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도 여기서 당연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6년 9월 보도 자료를 근거로 단기 2단계 대책이 사라지지 않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풀리지 않은 의문은 또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해외 공항 사례는 모두 10곳입니다. 유럽은 스페인 테네리페 섬과 영국 맨체스터, 포르투갈 마데이라 섬 3곳. 나머지는 일본 후쿠오카와 오키나와, 홍콩과 마카오 등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용역진이 그해 6월에 현장 조사한 지역은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와 영국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사례는 보고서에도 전혀 없는데 말이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참여한 국토연구원의 해외 출장 보고서입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불과 석 달 전인 8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포르투갈 리스본, 베트남 다낭 3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도 최종 보고서엔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외 사례를 조사한 연구원은
기존 공항 확장 쪽에 초점을 맞춰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서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해외 사례 조사는 모두 헛수고가 된 셈인데요. 최종 발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 여객기 추락 소식을 듣고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12시 반.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아버지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돛대산에 충돌해 129명이 숨진 항공 참사. 사고 이후 18년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하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돛대산 추락으로 인한 129명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계리를 다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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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에 대해 반대의 뜻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김해 신공항 사업은 영남권 신공항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2016년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김해공항 확장 등 3가지 안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연구 결과 김해공항에 활주로 1개를 추가 건설하는 확장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시에 이 연구는 공교롭게도 제주공항 확장안을 맡은 ADPI가 수행했는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신공항 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 등 논란이 불거졌고 이른바 부울경 지역 단체장들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험한 공항을 똑같은 돈을 들여서 왜 하느냐. 그리고 특히 항공 물류가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기업 유치하려면 이거 필수적입니다. 그거 하려면 여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자명한데. 정부는 기존 공항 확장을 밀어붙이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른 장소에 신공항을 짓자고 하는 제주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약 6조 원, 제2공항과 비슷한 규모인 김해 신공항 사업은 지자체의 검증 요구에 국무총리실까지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국토부와 지자체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2차 검증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논쟁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나 김해가 공항을 새로 정설을 해야 되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토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령 제주가 잘못된 결정이라 그럴 것 같으면 김해에 결국은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김해가 다시 재검토된다 그러면 제주에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국토부가 아주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처럼 국무총리실이 검증에 나서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데 전문기관의 검증도 아닌 토론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많은 비가 내릴 때만 볼 수 있는 수줍은 녀석이죠. 이 공항 예정지 안에 있는 습지에서 다수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현장 조사에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한 주요 내용은 철새와 조류 충돌, 법정 보호종에 대한 조사, 그리고
동굴과 숨골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만약에 큰 용암 동굴이 발견됐다. 그럼 저희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조사 결과는 당연히 환경부가 나중에 볼 것이고, 만약에 환경부가 이걸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된다 해서 부동의를 하시게 되면 저희는 바로 이 사업을 접습니다. 이 사업을 접고 뭐 다른 노선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접게 되고요.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하면 미련 없이 사업을 접겠다는 국토부. 환경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자신이 있다는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 다른 지역 사례는 어떨까요? 목포에서 100km 2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남쪽에 있는 섬 흑산도. 대흑산도를 중심으로 주변에 아름다운 섬이 있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입니다. 주민 2천여 명이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곳에도 2008년부터 10년 넘게 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 백길이 끊기기 일쑤여서 주민들의 삶에 지장이 있고 관광객도 쉽게 오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죠. 관광지로서 관광객을 상대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이 흑산을 오고 싶어도 기상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많고, 흑산면 예리양 일대에 길이 1,600m, 활주로 1개로 건설 예정인 흑산공항은 2013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자인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를 위해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는데 2015년 환경부는 한 차례 반려했습니다. 철새 조사와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불과 넉 달 만에 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곧 조건부 동의했고 그해 말에 기본계획이 고시됐습니다. 흑산공항의 사례를 보듯 지금까지 국내 공항 건설 사업에서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흑산공항 사업은 최종적으로 해상국립공원 지정을 변경하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2차 보완서를 내면 환경부는 동의든 부동의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5조 원이 넘는 국책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찬반 갈등이 극심한 제2공항 사업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제2공항으로 생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물었는데요. 4가지 대안별 조사 결과는 주민 투표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73%가 이 대안에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 높은 동의 비율은 심층 여론조사였죠. 공론조사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현행 그대로 2공항 건설을 추진한다는 대안은 49.5%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장 갈등이 커질 거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 제주공항 확충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서며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가 성산에 제2공항을 짓는다는 건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50%를 넘지 않았고 오차 범위 안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적었습니다. 현재의 갈등 양상을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정석 등 다른 지역에 2공항을 짓는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습니다. 현 제주공항을 없애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안에 80%가 넘는 도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배 시간이 가까워지자 여객 터미널이 분주해집니다. 저마다 사연을 가진 이들이 회속선에 오릅니다. 망망대해를 3시간 넘게 달려야 접근을 허락하는 곳. 포항에서 2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 천혜의 고도, 울릉도입니다. 전남 완도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울릉도에는 9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 지역의 특성상 궂은 날씨로 문 나들이가 불편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때문에 공항 건설은 울릉도 주민의 수건 사업이었죠. 울릉도 주민은 140년 동안 배만 타고 다녔기 때문에 바다의 풍량이 심하고 식량도 다 떨어지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꼼짝없이 150일 정도 울릉도에 거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지에서나 상해나고 결연식이 있어도 바다만 바라보고 제대로 된 병원도 하나 없는 응급 환자는 목숨이 달린 문제거든요. 관광객 유치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울릉도 도민은 생존권이 걸린 최고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울릉공항이 빨리 완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수건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사동항 일대에 약 7천억 원을 투자해 1.2km 길이의 활주로가 있는 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제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50인승 이하 항공기가 이용하는 소형 공항인데요. 주민들은 2025년 공항이 문을 열면 문 나들이도 편해지고 현재의 2배인 8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에서 공항은 교통시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질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찬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책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 기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지역 투자 계획을 100% 신뢰하며 우리 제주도는 동의를 결정하는 바입니다. 해군에서 주변 마을에 설명을 하여 좋은 점만 부각시켰으며 민군 복합형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정부 안이 확정됐습니다. 이거 경찰의 과잉 진압이고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나는 이 문제가 정말 계속해서 빠르게 되는 게 좋겠다. 제주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를 위한 협력의 장이 되었습니다.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민근 복합형 관광미양 유치와 건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항 건설에 따른 발전 이익을 얻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환경 훼손과 소음 등에 따른 피해를 보는 도민도 분명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지금의 제주도지사나 정부,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에 현재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야 하는 제주도민이 오롯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